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한밤의 연애 지침서. 페니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럭저럭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가장 큰 발전은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것이었다. 898번.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은 시도 때도 없이 눈꺼풀이 무거워지곤 했는데 그 빈도가 어찌나 잦았던지 페니는 분명 저울이 고장난 거라고 생각했다. 외도 아주머니, 이 눈꺼풀 저울은 고장난 게 확실해요.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요. 이 손님이 계신 지역은 지금 한밤중이 아닐 뿐더러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눈꺼풀이 감기고 있다고 나와요. 보세요. 지금도요. 저울에 눈꺼풀 저울이 딸깍거리며 느릿느릿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저울은 정상이야. 고등학생 손님인데 아무래도 수업 중에 많이 졸는 것 같아. 그냥 둬. 수업 중에 졸린 건 나라님이 와도 어쩔 수 없다고 하잖니. 페니는 이 밖에도 손님이 찾는 꿈이 몇 층에서 판매하는 상품인지, 신상품 입고일은 언제인지 등의 기본적인 안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프런트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돈 관리, 즉 꿈값에 관한 업무는 아직 서툴렀다. 무엇보다 드림페이 시스템즈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가장 까다로웠다. 달러구트도 그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태껏 손님들이 후불로 낸 꿈값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외도 아주머니의 몫이었다. 손님은 꿈을 꾸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의 딱 절반을 요금으로 지불하게 돼. 감정이 풍부한 손님에게 팔면 꿈값을 많이 받을 확률도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단골 손님 관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 단골 중에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어떻게 감정을 돈처럼 지불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드림페이 시스템즈가 훌륭하다는 거야. 일종의 IoT 기술인 거지? 사물 인터넷 말이야. 우리 금고와 손님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손님들이 꿈값을 내면 금고로 들어오고 우린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볼 수 있지. 페니? 자니? 알아듣는 척이라도 좀 해주렴. 웨더가 애원하듯 말했다. 죄송해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내가 해야겠구나. 웨더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금고에 가서 꿈값을 회수하고 맞은편 은행에 들러 안전하게 예탁하는 일을 했다. 이때 페니는 외도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프런트를 지켰다. 페니는 오늘도 미어캣처럼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매장 안을 살피며 외도 아주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창고 쪽으로 갔던 외도 아주머니가 돌아오고 있었다. 벌써 오시는 거예요? 외도 아주머니는 배를 웅크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아침에 먹은 오믈렛이 잘못됐나 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대신 은행에 좀 다녀오겠니? 이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있는 금고를 열면 안에 가득 찬 유리병이 2개 보일 거야. 그걸 가지고 은행 창고로 가면 그 다음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꿈 백화점에서 왔다고만 하면 돼. 빨리 가죠. 늦으면 은행에 손님이 몰려들 거야. 아주머니는 자그마한 열쇠를 건네고 화장실 쪽으로 쌩안이 달려갔다. 페니는 당황할 틈도 없이 얼른 종이에 잠시 은행 갑니다. 페니 라고 휘갈겨 쓰고 잘 보이는 곳에 대충 붙였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금고, 유리병 2개, 가득 찬 걸로 은행 창구, 꿈 백화점에서 왔다고 말하기를 되뇌며 종종 걸음으로 창고를 향했다. 페니는 잘 정돈된 창고 안쪽에 금고 앞에 섰다. 금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열쇠를 넣는 구멍을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겨우겨우 발 언저리에 있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밀어넣고 돌리자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로비의 출입구 문만큼 거대한 금고문을 힘껏 당기자 동굴처럼 깊은 내부가 드러났다. 금고는 어느 부잣집 지하 1층의 거대한 조미료 창고 같았다. 맞춤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유리병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내용물의 색깔은 모두 조금씩 달랐다. 신비로운 청록색, 눈부신 상아색도 있었고 피처럼 검붉은 색도 있었다. 페니는 유리병 안에 얕게 깔린 검붉은 액체가 어딘가 소름 끼친다고 생각했다. 금고 안에서 똑똑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페니는 이 색색의 액체들이 손님들로부터 지급되는 꿈값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신기했다. 외도 아주머니가 이야기했던 꽉 찬 유리병 2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밤에 누군가가 미리 꽉 찬 병을 케이스에서 꺼내어 아래쪽으로 내려둔 것 같았다. 유리병에는 설렘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솜사탕처럼 연한 핑크색이었다. 페니는 조금 더 병들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외도 아주머니가 은행에 얼른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꽉 찬 유리병 2개만 얼른 꺼내고 금고문을 잠갔다. 페니는 유리병 2개를 양팔에 꽉 안고 맞은편의 은행으로 향했다. 꽤 무겁고 미끄러워서 이동하는 내내 진땀이 났다. 페니는 외도 아주머니가 뭔가 편리한 이동 도구를 빼먹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은행 문을 열자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훅 불어왔다. 아직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여유롭게 번호표까지 뽑고 나자 페니는 여태까지 꽤 매끄럽게 해낸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이제 덜렁이 페니는 없어. 나도 참 이렇게 할 때는 한다니까. 페니는 대기석에 앉아서 분홍빛 액체가 찰랑거리는 유리병을 꼭 끌어안고 기다렸다. 대기자는 7명. 조금만 기다리면 차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창고에 있는 손님들은 복잡한 일 처리라도 하듯 일어날 줄은 몰랐다. 지루해진 페니는 유리병을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대기석 옆에 구비된 잡지꽂이에서 한 권을 빼들었다. 표지에는 꿈의 뇌과학 5월호라고 적혀 있었다. 별로 재밌어 보이는 제목은 아니었다. 페니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주르륵 읽어 내려갔다. 이달의 논문, 꿈값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고찰. 이달의 논문으로 닥터리노의 꿈값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고찰이 선정되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이번 닥터리노의 논문만큼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은 드물다는 평이다. 핵심은 손님들이 스스로를 망각의 동물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있는 그대로의 실제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재입력된 정보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경험이 잊힐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하죠. 그 점이 바로 손님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이 지불하는 꿈값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리노 박사는 200장이 넘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청하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연구의 답습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무려 3,000건의 사례를 꾸준히 연구한 닥터 리노의 노고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다. 페니는 200장이 넘는 논문을 생각하자 머리가 핑 돌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잡지를 덮어버렸다. 아직도 대기자는 5명이나 남아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옆에 앉더니 말을 걸었다. 그거 참 보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색이군요. 아주 질이 좋아요. 이 정도면 200코드는 거뜬히 바뀌는데요. 어디에서 왔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맞은편 꿈 백화점에서 왔어요. 신입이라 처음 보실 거예요. 페니는 그 남자가 은행의 관련자 정도 되나 보다고 짐작했다. 몇 번이에요? 차례가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재미있는 구경이 있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요? 페니가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거절하려고 할 때 남자가 자연스럽게 병을 하나 집어들었다. 도와줄게요. 남자는 은행 창구 반대쪽으로 페니를 안내했다. 페니는 얼떨결에 나머지 병 하나를 들고 남자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이 다다른 곳에는 커다란 전광판과 100여 개에 달하는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다. 기차역의 대합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공간이었다.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초대형 전광판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전광판에는 마치 증권시장의 상품들처럼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성취감과 자신감이 15%나 오른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하며 진한 빨간색으로 가장 앞쪽에 나열되고 있었고 아래쪽에는 허무함과 무기력함의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전광판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거나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소고기 햄버거 세트가 1고든인데 성취감 한 병이 200고든까지 치솟다니. 대체 누가 남의 성취감을 큰돈 주고 사서 대리만족하는 거야. 작년에 사재기 해놨으면 지금 시원하게 퇴사하는 건데. 누군가 한탄했다. 페니는 전광판 위쪽에서 설렘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렘은 어제보다 조금 오른 병당 180고든에 거래되고 있었다. 페니는 잃어버렸다간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유리병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같이 온 남자를 돌아봤지만 불사.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더불어 그가 대신 들어주고 있던 설렘 한 병도. 큰일 났다. 페니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기꾼이었을까? 그 사람은 분명 아침마다 얼빠진 얼굴을 하고 돈이 될 만한 걸 여발한 듯이 손에 들고 있는 사냥감을 노리다가 페니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신입이라고 내 입으로 나불거렸으니 군침도는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았을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페니는 이제 무거운 병을 들고는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다. 페니는 나머지 한 병이라도 예탁하려고 했으나 이미 그녀의 차례는 지나간 지 오래였다. 설상가상 번호표도 온데간데 없었다. 더는 프런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가게로 돌아가기로 했다. 외도 아주머니는 진작 돌아와 있었다. 페니와는 다르게 그녀는 화장실에서의 볼일이 일사천리로 끝났는지 매우 가뿐해 보였다. 외도 아주머니... 페니,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어라,
그건 왜 다시 또 들고 왔니? 페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로 풀어서 말하니 자기 자신이 천하의 바보멍청이처럼 느껴졌다. 이거 큰일인걸. 요즘 설렘이 워낙 귀해서 말이야. 내 잘못이 크구나. 너한테 갑자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 내가 달러구트에게 잘 얘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작자는 나한테도 몇 번 수작을 건 적이 있었어. 그럼 그때 정강이를 확 걷어차줬어야지 왜 더. 달러구트가 불쑥 나타났다. 그러니까 꿈값 한 병을 소매치기 당한 데다 나머지 한 병은 예탁도 못한 건가? 오늘 3개월 만에 설렘의 병당 가격이 최고치던데. 정말 죄송해요, 달러구트님. 페니는 감히 달러구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마침 잘 되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설렘 한 병이 필요했단다. 웨더가 은행으로 가기 전에 프런트에 들러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다시 들고 오다니 오늘은 일이 잘 풀리는구나. 잃어버린 한 병이야 세상 무섭다는 걸 배운 값이라고 치자꾸나. 페니는 달러구트가 너그럽게 말하자 더욱더 처참한 기분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 설렘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이거? 왠지 곧 설렘이 필요한 손님이 올 것 같아서 말이다. 여자는 어릴 때부터 꿈 백화점의 단골이었다. 여자는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밤마다 찾아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가게에 관한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자는 지방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쳤다. 이후에는 수도권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된 아주 흔한 형태의 직장인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했고 회사 생활은 고단했지만 더는 처음처럼 낯설지는 않았다. 올해로 자취 4년차, 현재 28세. 텍스트로 요약하자면 순조로운 인생이었다. 없어. 아무도. 정말? 거기 남자 많은 회사잖아. 다 여자친구가 있거나 유부남이거나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내가 그 사람들 스타일이 아니야. 에이, 한 명씩 붙잡고 확인해 본 것도 아니잖아.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직장인의 연애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지.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지? 사실은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끝낸 여자가 퀸사이즈 침대에 털썩 누웠다. 오늘따라 넓은 침대가 신경에 거슬렸다. 아, 외로워. 여자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가까운 벽에 부딪혀 짤막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청승맞게 느껴졌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씻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밥을 지어 먹고 친구와 짧은 통화를 마쳤을 뿐인데 지금 잠들어도 6시간밖에 못 잔다니. 어제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내치김에 웹툰 정주행까지 했다가는 이틀 연속 밤을 꼬박 새우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고 뭐고 피곤부터 달래야 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한밤의 연애 지침서. 페니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럭저럭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가장 큰 발전은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것이었다. 898번.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은 시도 때도 없이 눈꺼풀이 무거워지곤 했는데 그 빈도가 어찌나 잦았던지
페니는 분명 저울이 고장난 거라고 생각했다. 외도 아주머니, 이 눈꺼풀 저울은 고장난 게 확실해요.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요. 이 손님이 계신 지역은 지금 한밤중이 아닐 뿐더러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눈꺼풀이 감기고 있다고 나와요. 보세요. 지금도요. 저울에 눈꺼풀 저울이 딸깍거리며 느릿느릿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저울은 정상이야. 고등학생 손님인데 아무래도 수업 중에 많이 조는 것 같아. 그냥 둬. 수업 중에 졸린 건 나라님이 와도 어쩔 수 없다고 하잖니. 페니는 이 밖에도 손님이 찾는 꿈이 몇 층에서 판매하는 상품인지, 신상품 입고일은 언제인지 등의 기본적인 안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프런트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돈 관리, 즉 꿈값에 관한 업무는 아직 서툴렀다. 무엇보다 드림페이 시스템즈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가장 까다로웠다. 달러구트도 그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태껏 손님들이 후불로 낸 꿈값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외도 아주머니의 몫이었다. 손님은 꿈을 꾸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의 딱 절반을 요금으로 지불하게 돼. 감정이 풍부한 손님에게 팔면 꿈값을 많이 받을 확률도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단골 손님 관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 단골 중에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어떻게 감정을 돈처럼 지불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드림페이 시스템즈가 훌륭하다는 거야. 일종의 IoT 기술인 거지. 사물 인터넷 말이야. 우리 금고와 손님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손님들이 꿈값을 내면 금고로 들어오고 우린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볼 수 있지. 페니? 자니? 알아듣는 척이라도 좀 해주렴. 웨더가 애원하듯 말했다. 죄송해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내가 해야겠구나. 웨더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금고에 가서 꿈값을 회수하고 맞은편 은행에 들러 안전하게 예탁하는 일을 했다. 이때 페니는 외도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프런트를 지켰다. 페니는 오늘도 미어캣처럼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매장 안을 살피며 외도 아주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창고 쪽으로 갔던 외도 아주머니가 돌아오고 있었다. 벌써 오시는 거예요? 외도 아주머니는 배를 웅크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아침에 먹은 오믈렛이 잘못됐나 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대신 은행에 좀 다녀오겠니? 이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있는 금고를 열면 안에 가득 찬 유리병이 2개 보일 거야. 그걸 가지고 은행 창고로 가면 그 다음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꿈 백화점에서 왔다고만 하면 돼. 빨리 가죠. 늦으면 은행에 손님이 몰려들 거야. 아주머니는 자그마한 열쇠를 건네고 화장실 쪽으로 쌩안이 달려갔다. 페니는 당황할 틈도 없이 얼른 종이에 잠시 은행 갑니다. 페니 라고 휘갈겨 쓰고 잘 보이는 곳에 대충 붙였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금고, 유리병 2개 가득 찬 걸로 은행 창구, 꿈 백화점에서 왔다고 말하기를 되뇌며 종종 걸음으로 창고를 향했다. 페니는 잘 정돈된 창고 안쪽에 금고 앞에 섰다. 금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열쇠를 넣는 구멍을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겨우겨우 발 언저리에 있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밀어넣고 돌리자 찰컥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로비의 출입구 문만큼 거대한 금고문을 힘껏 당기자 동굴처럼 깊은 내부가 드러났다. 금고는 어느 부잣집 지하 1층의 거대한 조미료 창고 같았다. 맞춤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유리병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내용물의 색깔은 모두 조금씩 달랐다. 신비로운 청록색, 눈부신 상아색도 있었고 피처럼 검붉은 색도 있었다. 페니는 유리병 안에 얕게 깔린 검붉은 액체가 어딘가 소름 끼친다고 생각했다. 금고 안에서 똑똑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페니는 이 색색의 액체들이 손님들로부터 지급되는 꿈값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신기했다. 외도 아주머니가 이야기했던 꽉 찬 유리병 2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밤에 누군가가 미리 꽉 찬 병을 케이스에서 꺼내어 아래쪽으로 내려둔 것 같았다. 유리병에는 설렘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솜사탕처럼 연한 핑크색이었다. 페니는 조금 더 병들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외도 아주머니가 은행에 얼른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꽉 찬 유리병 2개만 얼른 꺼내고 금고문을 잠갔다. 페니는 유리병 2개를 양팔에 꽉 안고 맞은편의 은행으로 향했다. 꽤 무겁고 미끄러워서 이동하는 내내 진땀이 났다. 페니는 외도 아주머니가 뭔가 편리한 이동 도구를 빼먹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은행 문을 열자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훅 불어왔다. 아직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여유롭게 번호표까지 뽑고 나자 페니는 여태까지 꽤 매끄럽게 해낸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이제 덜렁이 페니는 없어. 나도 참 이렇게 할 때는 한다니까. 페니는 대기석에 앉아서 분홍빛 액체가 찰랑거리는 유리병을 꼭 끌어안고 기다렸다. 대기자는 7명. 조금만 기다리면 차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창고에 있는 손님들은 복잡한 일 처리라도 하듯 일어날 줄은 몰랐다. 지루해진 페니는 유리병을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대기석 옆에 구비된 잡지꽂이에서 한 권을 빼들었다. 표지에는 꿈의 뇌과학 5월호라고 적혀 있었다. 별로 재밌어 보이는 제목은 아니었다. 페니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주르륵 읽어 내려갔다. 이달의 논문, 꿈값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고찰. 이달의 논문으로 닥터리노의 꿈값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고찰이 선정되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이번 닥터리노의 논문만큼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은 드물다는 평이다. 핵심은 손님들이 스스로를 망각의 동물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있는 그대로의 실제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재입력된 정보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경험이 잊힐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하죠. 그 점이 바로 손님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이 지불하는 꿈값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리노 박사는 200장이 넘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청하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연구의 답습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무려 3,000건의 사례를 꾸준히 연구한 닥터리노의 노고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다. 페니는 200장이 넘는 논문을 생각하자 머리가 핑 돌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잡지를 덮어버렸다.
아직도 대기자는 5명이나 남아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옆에 앉더니 말을 걸었다. 그거 참 보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색이군요. 아주 질이 좋아요. 이 정도면 200고드는 거뜬히 바뀌는데요. 어디에서 왔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맞은편 꿈 백화점에서 왔어요. 신입이라 처음 보실 거예요. 페니는 그 남자가 은행의 관련자 정도 되나 보다고 짐작했다. 몇 번이에요? 차례가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재미있는 구경이 있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요? 페니가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거절하려고 할 때 남자가 자연스럽게 병을 하나 집어들었다. 도와줄게요. 남자는 은행 창구 반대쪽으로 페니를 안내했다. 페니는 얼떨결에 나머지 병 하나를 들고 남자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이 다다른 곳에는 커다란 전광판과 100여 개에 달하는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다. 기차역의 대합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공간이었다.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초대형 전광판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전광판에는 마치 증권시장의 상품들처럼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성취감과 자신감이 15%나 오른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하며 진한 빨간색으로 가장 앞쪽에 나열되고 있었고, 아래쪽에는 허무함과 무기력함의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전광판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거나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소고기 햄버거 세트가 1고든인데 성취감 한 병이 200고든까지 치솟다니. 대체 누가 남의 성취감을 큰돈 주고 사서 대리만족하는 거야. 작년에 사재기 해놨으면 지금 시원하게 퇴사하는 건데. 누군가 한탄했다. 페니는 전광판 위쪽에서 설렘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렘은 어제보다 조금 오른 병당 180고든에 거래되고 있었다. 페니는 잃어버렸다간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유리병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같이 온 남자를 돌아봤지만 아불싸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더불어 그가 대신 들어주고 있던 설렘 한 병도. 큰일 났다. 페니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기꾼이었을까? 그 사람은 분명 아침마다 얼빠진 얼굴을 하고 돈이 될 만한 걸 여발한 듯이 손에 들고 있는 사냥감을 노리다가 페니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신입이라고 내 입으로 나불거렸으니 군침도는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았을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페니는 이제 무거운 병을 들고는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다. 페니는 나머지 한 병이라도 예탁하려고 했으나 이미 그녀의 차례는 지나간 지 오래였다. 설상가상 번호표도 온데간데 없었다. 더는 프런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가게로 돌아가기로 했다. 외도 아주머니는 진작 돌아와 있었다. 페니와는 다르게 그녀는 화장실에서의 볼일이 일사천리로 끝났는지 매우 가뿐해 보였다. 외도 아주머니... 페니,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어라, 그건 왜 다시 또 들고 왔니? 페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로 풀어서 말하니 자기 자신이 천하의 바보멍청이처럼 느껴졌다. 이거 큰일인걸. 요즘 설렘이 워낙 귀해서 말이야. 내 잘못이 크구나. 너한테 갑자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 내가 달러구트에게 잘 얘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작자는 나한테도 몇 번 수작을 건 적이 있었어.
그럼 그때 정강이를 확 걷어차줬어야지 왜더. 달러구투가 불쑥 나타났다. 그러니까 꿈값 한 병을 소매치기 당한 데다 나머지 한 병은 예탁도 못한 건가? 오늘 3개월 만에 설렘의 병당 가격이 최고치던데. 정말 죄송해요, 달러구투님. 페니는 감히 달러구투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마침 잘 되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설렘 한 병이 필요했단다. 외도가 은행으로 가기 전에 프런트에 들러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다시 들고 오다니 오늘은 일이 잘 풀리는구나. 잃어버린 한 병이야 세상 무섭다는 걸 배운 값이라고 치자꾸나. 페니는 달러구투가 너그럽게 말하자 더욱더 처참한 기분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 설렘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이거? 왠지 곧 설렘이 필요한 손님이 올 것 같아서 말이다. 여자는 어릴 때부터 꿈 백화점의 단골이었다. 여자는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밤마다 찾아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가게에 관한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자는 지방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쳤다. 이후에는 수도권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된 아주 흔한 형태의 직장인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했고 회사 생활은 고단했지만 더는 처음처럼 낯설지는 않았다. 올해로 자취 4년차, 현재 28세. 텍스트로 요약하자면 순조로운 인생이었다. 없어. 아무도. 정말? 거기 남자 많은 회사잖아. 다 여자친구가 있거나 유부남이거나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내가 그 사람들 스타일이 아니야. 에이, 한 명씩 붙잡고 확인해 본 것도 아니잖아.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직장인의 연애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지.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지? 사실은.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끝낸 여자가 퀸사이즈 침대에 털썩 누웠다. 오늘따라 넓은 침대가 신경에 거슬렸다. 아, 외로워. 여자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가까운 벽에 부딪혀 짤막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청승맞게 느껴졌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씻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밥을 지어 먹고 친구와 짧은 통화를 마쳤을 뿐인데 지금 잠들어도 6시간밖에 못 잔다니. 어제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내 책임에 웹툰 정주행까지 했다가는 이틀 연속 밤을 꼬박 새우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고 뭐고 피곤부터 달래야 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